허리 디스크 원인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은 유전병들이 이제 많이 있죠. 요즘에 의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유전인자에 의한 그런 질병들이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에서의 그런 장기간의 그런 연구 사례를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형제인데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면 똑같겠죠, 그죠? 형제인데 한 사람은 사무직,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무를 보는 그런 쉽게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한 사람은 농부로 농사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리 기계를 하더라도 몸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수십 년 지나서 50대, 60대가 돼서 MRI나 이런 걸 찍어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해 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이제 연구의 예가 있었고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 조기에 과도한 활동을 하면 척추가 성장을 충분히 하기 전에 과도한 활동을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겠죠. 그 다음에는 자세, 나쁜 자세. 물론 나쁜 자세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자세를 조금만 앉아봐도 당장 허리 통증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삐뚤름하게 조금만 앉아있어도 허리 통증이 오게 되죠. 앞에서 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또 노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서 이런 척추의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건강한 자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척추, 허리 디스크, 특히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퇴행성으로 인해서 서서히 디스크가 닳아가면서 우리 타이어가 닳듯이 디스크 그 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해서 찢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약한 과정에서 갑자기 힘을 줬을 때 압력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그럴 때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그냥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충격이 가해지는 거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약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기가 이제 그럴 준비가 돼 있는데 갑자기 힘을 주니까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어떤 물건을 들 때 갑자기 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또 집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또 우리 애기들, 자녀들 귀엽다고 들을 때 바짝바짝 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 그 허리에 그런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척추는 소위 우리 S커브를 그린다 그러죠. S커브를 그린 이유가, 왜 우리 그 조물주께서 우리를 S커브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냥 아파트 그치 똑바로 세우면 너무 쉬운데, 그것은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리부터 가슴,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 이런 근육대에 의한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무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휘어줄 겁니다. 그런데 나쁜 자세를 하면 그 척추에 그 정상적인 그런 S라인이 없어지거나 과도한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각도로 변하게 되면 수만 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척추의 그런 가해지는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의 특정 부위에 그런 하중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빨리 디스크 관절에 이런 손상이 오기 때문에 디스크 병이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디스크에 걸리면 뭐 병원에 가서 그런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 병이라는 거는 단순히 허리만 아파도 허리 디스크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허리가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주 대부분이 약한 문제들이고, 그거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안정만 하더라도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야외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아플 때는 일단은 집에서 편히 쉬어보고 집에서 또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히 쉬면 대부분은 다 좋아지는 것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정도 그런 안정을 하고 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질 않고 이상하게 다리도 좀 저리고 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온다. 이럴 때는 정말 허리 디스크에 좀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2, 3일 정도 안정을 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질 않고 또 소위 우리 가까이 있는 약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진통제 같은 거 좀 사 먹어 보잖아요, 대부분들이. 그걸 먹었는데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엉덩이에서 다리로 통증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통증이 오기도 하고 거울을 보니까 허리가 많이 삐뚤어진 이런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걸을 때 주변에서 야, 너 허리를 왜 이거 삐뚤게 해서 걷니? 아니면 너 왜 좀 절룩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리에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한번 가시는 게 좋고요. 심각한 문제가 디스크에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대변 장애, 배변 장애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게 발생되지만 디스크가 갑자기 많이 튀어나왔을 때, 그리고 약간 상부 요추라면 허리에 허리뼈가 5개가 있는데 허리 벨트 매는 부위에서 손을 벌려서 끝까지 가면 거기가 제일 위에 척추다, 1번 요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상부 요추에 디스크가 터질수록 신경이 굵어서 압박이 심하게 오고 거기는 소대변 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이 분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대변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료를 받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확진이 된다면 응급수술도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경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엉덩이 쪽에서 다리로 쭉 타고 내려가는 통증, 그걸 소위 우리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신경을 따라서 쭉 가는 그런 통증입니다. 신경은 우리 몸에 있는 전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혈관은 그냥 수도 그런 물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경은 전기줄이기 때문에 이 전기줄을 따라서 오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통증이 있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럴 때는 어느 특정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좀 많이 압박을 해서 신경 기능이 나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좀 빨리 가셔서 진찰을 받고 요즘은 진단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MRI 같은 그런 검사는 찍으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체하시지 말고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도 이거 좀 더 참아봐야 되나, 통증이 심한데 이거 약 먹고 그냥 좀 물리치료 받고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면 굉장히 쉽게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과 진찰을 받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고 이 정도는 수술을 제외한 보존적 치료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죠. 물리치료는 대부분이 한두 번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그 다음에는 약을 드시게 됩니다. 약은 이 손이나 척추, 팔 이런 것은 다 관절에 의한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에 의한 통증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 소염 진통제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고 우리가 두통이나 이런 거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이레놀, 그죠? 해열 진통제죠. 근데 척추나 관절은 관절에 염증이 만들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소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와
물리치료가 가장 1차적인 치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했는데도 통증이 별로 안 좋아지고 엉덩이나 다리로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통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진찰을 해보고 이거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튀어나왔는지 진찰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염증만 가라앉혀주면 되겠다. 그런데 약만 먹어서는 이게 좀 이때까지 먹어봤는데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소위 우리가 신경차단술이라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신경차단술이라니까 굉장히 무서운 시술 같은데 비교적 간단하게 5분 안쪽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치료가 되고 굉장히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주사를 맞고 약물이 없어지면 또 아프겠네요. 물론 아플 수 있지만 우리 신경은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그 염증이 해소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의 부종이 가라앉아서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게 되면 이제는 아주 심각한 자극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정상적인 그런 신경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증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심한 활동이나 자극을 줬을 때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디스크가 심각하게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또 그런 신경 차단술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로 대부분은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이제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첫째, 허리에 무리를 적게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서 많은 무게를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허리를 굽힐 때 이 하중이 걸리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한 4배 정도의 하중이 더 걸리고, 허리를 굽힐 때는 한 8배 정도 더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이럴 때는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척추는 이제 커브를 그리는데 허리는 요추 이제 전만이 됩니다. 전만이라는 것은 앞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과 척추는 허리는 전만이 되고 등은 약간 후만이 되죠.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긴 S라인을 그리게 되는데 그 자세대로 앉거나 이렇게 할 때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허리에 좀 작은 쿠션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바로 앉아서 운전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허리의 자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거를 할 때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운동을 할 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다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스트레칭, 근육을 풀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에 우리가 발생됐을 때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안전가료입니다. 안전가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쉬라는 거죠. 그래서 쉬어주면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안전가료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가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런 반신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핫팩 같은 것들 대부분 갖고 있죠, 그죠? 핫팩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따뜻하게 하면 척추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허리에 있는 근육 쪽으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허리를 치료하는 그런 물리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허리가 우리가 삐었거나 이랬을 때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려고 해도 그럴 때 억지로 하면 굉장히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집에서 쉬어 주셔야 되고, 거기서 조금씩 풀리면서 조금씩 움직여질 때는 가벼운 정도의 스트레칭, 특히 스트레칭을 할 경우는 허리를 숙이는 운동, 예를 들면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허리를 젖히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앉을 때는 반드시 허리를 집어넣고 똑바로 앉으셔서
그런 자세로 앉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울 때도 가능한 침대를 요즘 뭐 리클라이닝 침대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누워 있는 것보다는 평평하게 누워 있는 그런 자세가 허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을 적어도 뭐 며칠만 하더라도 굉장히 허리 통증이 많이 아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볍게 걷는 운동,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으면 가벼운 조깅 정도 이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